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개 속이죠. 무엇인가 좀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폭삭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렇다고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지만은 더 올라가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은 혼란 그 자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산세가 됐던 종합부동산세가 됐던 양도소득세가 됐던 세금 폭탄은 실제적으로 무섭죠. 세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죠.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든 것 또한 사실이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똘똘한 놈 한 채 빼고는 매도하는 것도 서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2020년 7월인가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죠. 1주택을 빼고 다 처분하라. 그리고 그는 서울 반포 아파트와 청주 아파트 중에서 나는 서울 반포 아파트를 내놓겠다. 라고 호기 아닌 호기를 부렸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이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이므로 본인은 청주 아파트는 그냥 놔두고 강남에 있는 반포 아파트부터 먼저 팔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아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의 모범과 품격을 말해주는 그러한 대목이었죠. 그런데요, 이 말을 한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는 아니다, 청주 아파트를 팔겠다라고 말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청주 아파트를 팔았지 않습니까? 2020년 작년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한 마찬가지죠. 경기도 다주택 간부 공무원들은 1주택을 빼고 다 팔아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 또한 1주택 빼고 다 팔아라라고 말을 하죠. 그런 이후에 은성석 금융위원장은 서울 잠원동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중에서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고요.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논현동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중에서 무엇을 팔 것인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았다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 2차관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중에서 물론 세종시 아파트를 역시 매도하였다고 하네요. 이런 분들이야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돈이 급해서 팔았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위에서 팔아라고 하니까 부득이 판 케이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 부자들 또한 좀 이렇게 이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가냐고 하면 작년에 만난 부자들 같은 경우는요. 서울 아파트 더 오를 것 같습니까? 라고 많이들 질문하셨죠. 또한 세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약간의 걱정을 했다는 거죠. 작년 초에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는요. 질문이 약간 좀 달라집니다. 내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8천만 원 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남에 있는 상가부터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요. 이런 분들이 요즘에는요. 서울 아파트 계속 오르겠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이젠 팔 것은 팔아야겠죠? 뭐부터 팔아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뭔가 서서히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즉, 고위직 공무원이나 부자들을 놓고 공통된 분모로 본다면 물론 또 100%다 그렇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할 시기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판단은요, 한결같죠. 지방 것을 팔고 서울 것을 가지고 있다. 서울 것을 팔고 서울 강남 것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전략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요즘 좀 안 좋아지니까 서울 강북에 있는 아파트들이 매물이 강남에 있는 아파트보다 매물이 더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똘똘한 놈 한 채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앞으로는요, 똘똘한 놈 한 채의 위용이 더 발휘가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이건 무섭지 않습니까? 세금이. 그러니 버티는 만큼은 버티겠지만은 세금을 납부하는 금액보다 가격 상승이 많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어요. 역시 안 팔고 가지고 있게 참 잘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금 납부할 금액보다 가격 상승이 적다면, 오히려 가격 상승이 보합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20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20억이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억 하는 아파트가 갑자기 뭐 19억이다, 18억이다. 이렇게 금액이 떨어지면 세금까지 납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급속한 매물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가지고 가야 될까요? 아니,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하는데 어떻게 똘똘한 한 채를 선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앞서 고위직 공무원들이 한 행위를 놓고 보면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본다면 지역적 보유의 기술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유의 기술은 웬만하면 가지고 가셔라, 웬만하면 팔지 말라는 얘기겠죠. 1순위로 보면 강남이죠. 팔지 마세요. 뭐 딴 거는 다 팔아도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큼은 파시면 안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서울이죠. 3순위로 놓고 본다면 수도권 관민 억제 권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4순위로 보면 광역시가 될 것 같고요. 5순위로 본다면 수도권 관민 억제 권역 외의 지역이 되겠고, 6순위로 본다면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되겠죠. 두 번째, 이수별 보유의 기술인데요. 첫 번째로 본다면 뭐니 해도 지하철이나 전철이 개통 예정지예요. 이런 지역은 아무리 뭐 혹시라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지역은 하락하기가 어렵다. 올라가는 건 쉬운데 떨어지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지역이죠. 두 번째로 본다면 GTX 역세권이죠. 물론 앞으로 뭐 5년이 걸릴지 뭐 8년이 걸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울 수도권을 놓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GTX 역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3순위로 본다면 트램 역세권인데, 제가 생각하는 트램 역세권은 앞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하철 전철 개통 예정지, GTX 역세권 거의 다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램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덜 오른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순위 트램 역세권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동네별 보유의 기술을 본다면 역시 각 도시의 대표적인 부자 동네, 그 부자 동네의 아파트, 부촌의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2순위로 본다면 부자 동네 인근의 같은 생활권 동네, 그런 동네 아파트 보유하셔야 되겠죠. 3순위는 기타 동네가 되겠고요. 네 번째, 준공연도별 보유의 기술을 본다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순위로 본다면 10년 이내고 3순위로 본다면 뭐 10년 이상이 되겠죠. 다섯 번째로 본다면 면적별 보유의 기술인데요. 1순위로 보면 대형 평수 관심 가지셔야 되겠죠. 2순위로 본다면 중형 평수, 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니까 대략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되겠고, 3순위로 보면 소형 평수가 되겠죠. 제가 전에는 소형 평수 아파트에 관심 가져라, 뭐 대형 평수는 인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도 있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옛날에 대형 평수 얼마나 인기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소형 평수 아파트 가격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요, 코로나19 이후부터는 주택에서 교육과 문화와 여유, 또 업무 공간까지 다 병행되지 않습니까? 재택 근무를 하고 집에서 온라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 한 칸 더 있는 집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작년 코로나 이후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별 보유 기준 놓고 보더라도 이제는 대형 평수, 다음에 중형 평수, 다음에 소형 평수로 이렇게 선호도가 좀 서서히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다 또 하나 있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다주택자일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수 여러 채 있는 것보다는 대형 평수 한 채를 가지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 종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야 되고요. 느린 거북이는요. 이 거북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긴요. 그냥 바다로 보내야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올라가는 것만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강의의 핵심은요. 부동산의 흐름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싫든 좋든 고위직 공무원들은 세종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팔고 있다는 얘기고요. 다주택자들 또한 서서히 아파트들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